나꼼수, 정봉주, 예, 그 팀들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김어준, 나꼼수의 김어준, 정봉주 이런 사람들은 한 통속인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조국이라는 사람을 밀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먹자 하는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김어준 옆에서 김남국은 같이 그걸 했잖아요. 뭐 조국 백서를 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김남국은 알고 보니까 또 문준용,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더러운 그런 냄새가 풀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김정숙하고 그 다음에 손혜원이 다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이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조금 얌전하게 나오더니 갑자기 완전히 쌩 까면서 금태섭을 공격을 하는데 얼마나 얄밉게 하는지, 이 얄미운 짓거리를 보니까 완전히 조국이 왜 딱 잡아뗄 때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그런 흡사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정봉주가 제대로 참전을 한 겁니다. 김혜영 이런 그 사람들을 저격을 하면서 중도뽕을 맞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정치판에서 제일 위험한, 아주 위험한 어떤 그런 그 DNA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뭔가요? 사회에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도든 자기 편이든 아니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들의 삶을 대변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중도뽕을 맞았다. 이건 무슨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봉주 이 사람은 진짜 정치하면은 큰일 날 사람이다. 민주당 안에 자기가 심어놓은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폭탄을 터뜨리겠다 하는 그런 협박성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중도뽕 맞은 의원들이 김남국을 도륙한다 하는 말도 결국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참전을 해가지고 완전히 한판 떠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정봉주가 하는 이 짓거리는 경선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조작의 날조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통하는 게 민주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끔찍하고 징그럽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도 민주당밖에 답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주 좀비화 되어 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얼미터라는 곳이 조작을 일삼은 지가 정말 오래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무슨 뭐 국정 지지율 조사, 무슨 조사 이러면은 누가 했나부터 저는 보거든요. 그럼 전부 다 리얼미터가 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서 이러는지. 그런데 리얼미터는 또 김어준하고 깊은 연관이 있죠. 그리고 김어준은 또 어떤 인간인가요? 지금 정봉주하고 같은 나꼼수 멤버에다가 뉴스공장에서 지금 조국을 수호한다 해가지고 조국이 했던 그런 모든 행동들이 전부 다 정당화시키는 그런데 앞장섰던 완전히 악마 중에 악마, 이 인간이야말로 정말 악마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털 이렇게 날리면서 사람 좋은 척을 하더니 알고 보니까 너무나 컴플렉스가 많았던 진짜 더러운 인간이었다. 나꼼수야말로 자기들 이름값을 하는 그런 집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조작을 하는 리얼미터의 말은 정말 너무나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조작을 일삼으면서 계속해서 민주당이 훨씬 더 모든 당을 앞지르면서 잘 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아주 다시 또 좋아졌다. 다시 좋아질 일이 뭐가 있나요, 도대체가? 시장 가가지고 시장 상인들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장사 되십니까?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너무 힘들다, 거지 같다, 장사가 안 된다 하고 사실을 말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말을 했다고 문좀비들이 나서가지고 대통령한테 그런 말을 하냐면서 그 상인을 세상에 완전히 조리돌림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면서 자기들끼리 전화번호를 나누어 갖고 또 완전 신상을 털어가지고 장사를 아예 못하게 하겠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가 이 집단들은
어디서 어떻게 무슨 피를 빨아먹고 있길래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나요? 흡혈귀나 다름없죠. 예, 그러니까 좀비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이 문파 집단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조국이 조국 수호한다 해가지고 좀비들이 전부 다 달려들었고, 그 좀비들을 완전히 양산하고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낙곰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조국 대전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오히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다가 협박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지도부가 넘어가면 안 되죠. 자기들이 지금 광신도들을 좀비화 시켜서 그만큼 많이 모아놨으니까 한번 맞짱을 떠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 안에서 이익 집단들끼리 자기들끼리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말 민주당만 빼고라는 말이 맞는 거죠. 정봉주가 하는 이 작태는 김어준하고 다 한 라인이다 생각해요. 저는 조국하고 함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다가 리얼미터까지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조작을 일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도 무슨 이렇게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안 나와요. 그냥 문재인 정권이 문재앙이었으니까 그동안에 3년 동안에 재앙을 제대로 우리는 경험했으니까 심판하겠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이게 잘 먹힐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심판을 당했던 사람들, 얼마 전에 심판을 당했잖아요. 3년 전에.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하겠다고 나서고, 그것 이외에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분노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분노와 광란의 정치, 양쪽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신물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또 이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한 중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한 중도. 그러면은 이 강한 중도는 어디다가 마음을 둬야 되겠어요? 결국은 지금 현재 민주당 빼고 그러면은 탄핵 당했던 미래통합당 빼고 정의당, 민주평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정의당은 민주당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조국, 완전 덜 떨어진 조국에게 매달렸던 뿐만 아니라 박지원은 어떤가요? 또 조국이 잘했다고 맨날 박수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믿을 구석이 있어요. 전부 다 자기들 나중에 어떻게 밥그릇 챙기는 거 이 외에는 전부 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가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사람들과 선을 완전히 그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로서 어떤 강한 중도로서의 면모를 조금 더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샌더스가 보면 있잖아요. 부티 지지, 부티가 이제 백인 오바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일단 이겼어요. 샌더스를.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샌더스가 더 앞서고 있죠. 그러니까 샌더스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아주 너무너무 절실하고 있잖아요. 처절해요. 부티 같은 경우에는 38세 젊고 아주 여유가 만만하고 빵긋빵긋 잘 웃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처절함이라든가 간절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샌더스에 비해서 덜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말은 잘하고 잘 웃고 하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샌더스를 이길 수 있을까? 처음에 이겼을 때는 그렇게만 해갖고 그게 과연 가능할까? 샌더스가 너무 인상을 짓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샌더스가 더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간절함, 그 처절함, 반드시 자기가 이것을 쟁취해내지 않으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반대 세력이 가지고 있는 저 엄청난 힘을 꺾을 수 없다. 이런 생각에 완전히 진짜 온몸을 불사지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뜨거우면은 상대가 같이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가 강한
강한 중도라고 했잖아요. 더욱더 간절해지고 더욱더 처절해지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이 정말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처절하거든요. 그래서 안철수에게는 샌더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좀 불어넣어서 처절함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처절하고 간절한 것. 이 악마들과 싸우려면은 그냥 빵긋빵긋 웃으면서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국민의당을 창당에 나올 때 안철수는 정말 처절했었어요. 그 안에서 너무나 큰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정말 그때 그 당시에는 샌더스만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여유를 많이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 당시에 처절함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책으로만 승부한다. 정책은 좋지만 그래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은 감정적인 그런 어떤 그런 그 혼신의 힘 이런 게 그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수신 장군처럼 표정이라든지 몸짓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좀 보여주기를 저는 좀 바라고 싶어요. 지금 현재 저는 정말 간절하거든요. 이 나라가 이 지금 정봉주 저런 사람한테 민주당이 완전히 휘둘리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나 한심해요. 예. 그런데 리얼미터 저 조작 미터는 또 조작을 해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안철수한테 저 문좀비들이 뒤집어 씌우는 건 뭐냐면은 뭐 선거 때만 되면 들어와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가서 놀고 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철수는 독일에 정치를 배우겠다고 갔어요. 선진국에 그것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오겠다. 그런 말을 직접 남겼거든요. 그리고 또 마라톤을 하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가졌었고, 그리고 더 강인해져서 돌아온 건 사실이죠. 지금 모든 언론을 전부 다 조작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는 오래됐습니다. 거의 1년이 다 돼가요, 지금. 노란 딱지는 뭐 늘 일상이고 뿐만 아니라 아주 이 화면이 정지되는 시간이 거의 12시간 이렇게 정지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기들이 컴퓨터를 조작을 해가지고 드루킹이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초반에 유튜브가 흘러가던 그런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죠. 우리 주권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렇지만은 이 어려움 속에서 또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더욱더 강한 중도가 탄생을 해야지만 이 썩어 빠진 현 정부 완전 모든 것이 조작인 이 문빠, 노빠 집단들, 이 광기에 휩싸여 있는 이 좀비 집단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나라를 원한다면은 정직하고 강한 중도 힘을 내서 뭉쳐야 됩니다. 바이.